예, CJ입니다. CJ 4천억 차명재산도 전면 재조사, 검찰 허위 이중장부 만들었는지 추적. CJ 재무담당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회사 돈을 빼내서 선물 옵션 투자를 했다. 이재현 회장 빚자금 조성 위한 것인가? 이런 기사입니다. 오늘의 출연자입니다. 박상정 박사입니다. 조선일보 사회부의 윤주원 기자입니다. TV조선 사회부의 장민수 차장. 조선일보 사회부의 김성민 기자입니다. 윤 기자. 네. 지금 이 수사, CJ 수사를 앞두고 향해서 지금 여러 가지 설들이 막 나오고 있죠. 도대체 배경이 뭐냐 이런 얘기들인데 한마디로 이명박 정권의 핵심 인사를 사정하기 위한 거다 이런 설이 있는데 그건 무슨 내용입니까? 그 핵심 인사 사정설의 내용은 이번 수사에서 CJ 수사를 하다가 네. 전 정권에서 CJ를 비호했던 세력들 이명박 전 정권들의 그 세력들을 수사할지도 모른다. 네. 이런 내용인데 그 대상이 천신일, 네. 박승준 그리고 박영준 씨 등입니다. 근데 네. 이 내용이 왜 나왔냐 그러면은 천신일 씨 같은 경우는 지난 2008년에 국세청에서 CJ를 차명재산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때 그렇군요.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고발을 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천신 씨가 로비를 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설이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천신 씨가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리고 이재현 회장이 곽승준 씨하고 수천만 원대 그 룸살롱 해가지고 술도 먹었다. 네. 이런 내용은 이제 경찰청 정보보고가 흘러나오면서 이거 알려지게 됐고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결국에 이것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사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검찰은 우선은 그 탈세 혐의에 대해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것까지 수사가 확대될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론된 분들이 전부 고려대학 출신들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재현 회장 같은 경우도 고대 법대 나왔고요. 네. 그 며칠 전에 그 신문에서 나온 내용은 이제 CJ 압수수색을 할 때 최규일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전화를 했다. 네. 전화를 한 게 이제 수사팀에 전화를 했다는 이런 보도가 네. 나왔는데 그 최규일 전 지검장도 고대 법대 출신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우연의 일치일지 몰라도 지금 또 다시 이제 고대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최규일 전 지검장은 부인한다면서요? 자기는 한 적이 없다고. 네, 본인은 이제 부인을 하고 있는데 이 설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압수수색을 간 검사들에게 전화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 네. 그 위에 지휘하는 그런 검사들한테 전화했다는 얘기도 네.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네. 근데 이렇게 재벌 수사가 나오면 항상 이렇게 보면 과거 사례에서도 보면은 무슨 정권의 어떤 음모설, 배우설 이런 게 나타나는데 실제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음모설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 중요한 포인트는 아닙니다. 네. 이 사건의 포인트는 네. 5년 전에 네. 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네. 앞서 기자도 이거 설명을 했습니다만 네. 국세청 5년 동안 뭐 했습니까? 네. 5년 전에 네. 상당 부분 탈세 의혹이 있었고 네. 또 불법 비리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 허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네. 그 핵심부에 최근에 우리가 5년 동안 한번 봐보시죠. 네. 고소형 할 때 고. 네. 왜 그러네. 고소해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냥 국민들이 언론에서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고. 예. 또 하나가 뭐냐면은 검찰 개혁. 네.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수없이. 네. 지금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올까요? 시중에 있는 일반 국민의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네. 무서운 겁니다. 네. 이것을 방기하기 때문에 그 네. 방기한 결과가 지금 다시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렇군요. 이 문제를 어떤 음모론보다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면대결 하는 것이다. 정면대결. 경제 민주화의 저는 일환이다. 네. 이렇게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윤 기자. 네. 그런가 하면 또 삼성 배우설도 있죠. 삼성이 들으면 억울해하겠지만 여하간 그 배우설이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삼성 배우설에 대해서 최근에 굉장히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진짜 네. 삼성 배우설이 있는데 사실이냐? 근데 삼성 배우설이라는 게 뭐냐면은 검찰에 삼성이 사주를 해서 결국 CJ를 수사하게 했다. 네. 이런 내용도 요즘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이 아니고 다만 네. 이런 내용들이 배우설이 나오는 이유가 있는데요. 네. 삼성하고 CJ가 계속 상속재산 갖고 법원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싸우는 과정에서 막말도 오가고 서로 감정이 악화됐고 네. 이러다 보니까 CJ에 문제가 생기면 네. 삼성이 문제가 생기면 CJ가 조금씩 그 약점 같은 걸 조금씩 이렇게 흘리는 부분이 네. 사실 있었습니다. 이런 게 조금 와전되다 보니까 삼성이 그 수사를 하도록 이렇게 사주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된 거죠. 그런가 하면 지난 대선 때 그 CJ가 그 문재인 후보에게 줄을 섰기 때문에 지고와서 보복을 당하다 이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예, 요즘 하도 설이 많으니까 그런 네. 얘기도 나오는데요. 네. 그 얘기는 이제 CJ 계열사 중에서는 이제 케이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이제 사실 보면은 당시 프로그램들 보면은 이제 여당 후보에 대해서는 조금 그 안 좋은 내용들이 많았고
야당 후보에 대해서 우호적인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제 민주당에 줄을 쓴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박사님은 지난 대선 때 거의 현장의 주인공처럼 활동하셨잖아요. 그 각종 이제 프로그램에 이제 그 단골로 나가셔갖고 실제 근데 그때 그 뭐 CJ가 문재인 후보를 밀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전혀 못 들었습니다. 아, 예. 전혀 못 들었고 네. 설사 네. 다소 프로그램 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네. 그것 때문에 검찰이 CJ에 손을 댄다. 이거는 네. 대한민국의 검찰의 명예를 네. 저는 오히려 폄하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군요. 그거는 분명히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 배우설이 나오는 가운데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드디어 언론에 등장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실까요? 검찰 성적 조작 혐의 영훈중학교 압수수색. 영훈중학교가 바로 귀족학교라고 불린 국제중학교입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삼성의 원한이 많은 한겨레 신문. 이름 박았습니다. 삼성 이재용 아들도 영훈중학교 성적 조작 입학 정황. 참 사실이면 큰일 나겠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이재용 아들 성적 조작 입학 의혹 김영태 교육위원 영훈중 관계자도 사실 시인. 부정 입학 학생들 어떻게 되나? 입학 취소나 전학 조치될 듯. 뭐냐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최근에 영훈중학교하고 대원국제중학교 두 군데에 대해서 이제 그 감사를 했는데 입시 성적 조작 정황이 확인은 2013년도 즉 올해 1학년입니다. 영훈국제중 입학생 중 이재용 삼성 부회장 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 교육청 관계자들이 부인하지 않았다. 맞다. 이렇게 이제 간접적으로 시인했다는 얘기인데 김영태 서울시 교육위원은 세계적인 기업을 운영하는 재벌가의 자녀가 성적을 조작하고 국제중에 합격한 의혹을 받는 데 대해서 분노를 넘어 창피함을 느낀다라고 했습니다. 윤 기자. 네. 참 이재용 부회장 아들은 무슨 죄입니까? 전 보니까 그 아버지가 잘못해갖고 이런 아버지나 옆에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어린 학생 아니겠어요? 뭐 어린 학생이 그 자기 성적을 조작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성적이 어떤 정도였는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그 지금까지 이제 이게 확실히 이재용 씨 아들이다라고 네. 이제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네. 그런데 유력하게 제기되는 거는 학업 성적이 이제 지원한 그 전형에 지원한 학생 155명 중에 네. 72등. 그러니까 그 정도면 중간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155명도 72등이라고 했는데 근데 72등이면 어떻게 합격했습니까? 조작을? 그러니까 이제 그 72등이면 사실 합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한 앞에 한 50명 정도를 제껴야지 되는 네. 건데 어떻게 제꼈냐면은 지금 그 주관적 영역에서 네. 좀 점수를 많이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주관적 영역은 말 그대로 그냥 주관적으로 점수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계발서나 또 추천서 여기에 만점을 받아가지고 네. 이제 앞서서 이제 학생들을 누르고 이제 들어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만점을 주려고 학교에서 작정한 사람이 3명인데 네. 그중 한 명에 이재용 부회장의 아들이 포함됐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봤을 텐데 좀 무지하게 억울해하겠네요, 요새는. 그렇죠. 뭐 이거 사실 이 사건이 시작된 것도 입학시키기 위해서 2천만 원을 줬다는 학부모의 주장 때문에 시작된 건데 네. 그거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 돈도 들이고 애들 공부도 시키고. 네. 근데 걔네들이 결국에는 그 3명을 위해서 자기 성적이 이제 떨어지는 그런 걸 감내하고 그랬으니까 피해자라고 볼 수 있죠. 그런가 하면 또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압수수색을 당한 데는 누구의 또 이 신고가 있었다면서요? 네, 그 신고로 인해서 수사가 시작된 건 맞고요. 네. 압수수색을 한 거는 사실상은 이제 그 부정입학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검찰이 나선 겁니다. 그래서 네. 그 학교에 대해서 압수수색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네. 또 이제 그 입학을 담당했던 그 학교 교직원 집까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박사님. 네. 근데 학교가 이 정도 수준이면은 이거 그냥 놔둬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저는요. 네. 아마 자료를 보면 아마 있을 겁니다. 네. 이 영훈 국제중학교 만들 때 아주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럼요. 네. 기숙학교 만들면 안 된다. 네. 이거는 말 그대로 초등학교 때부터 사교육 열풍을 불어올 것이고 네. 온갖 편법과 불법이 난무할 것이다. 지금 실제 그렇네요. 아, 이거 만들어서 안 되는 거죠. 기족학교를 만들었는데 기족들이 너도 나도 수학의 방법을 안 가르고 가려고 하는 거죠. 네. 이걸 막을 수 없는 겁니다. 물론 그러면 법치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법치는요, 재벌 앞에서는 손방망입니다. 네. 지금까지. 그러면은 이 학교에 지금 일부 학생들을 전학시킨다? 내년에는 안 그럴까요? 네. 내후년에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법을 풀지 않으면은 네. 이 똑같은 일이 반복될 뿐만 아니라 네.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의 교육의 어떤 공평성이라든지 법치라든지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전학이 아니라 본질적인 좀 폐쇄 문제를 한번 고민할 때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도 폐쇄시키는 쪽에 뭐, 찬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도대체
아니 고등학생 정도의 특목고는 어떤 특수성을 인정한다 그래도 중학교의 국제중학교 이건 뭐 완전히 주관적 여기를 가기 영향 위해서요. 예.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사교육 네.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돈만 하더라도 수백만 원입니다. 아유. 돈만. 그것도 또 되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특수 교육을 받아야 될 것이고, 네. 거기다가 사회적 배려자 해가지고 몇몇 사람들은 돈을 받고 또 학교에 성적을 조작하는 네. 이런 일까지 있다고 하면은 이 학교가 왜 있어야 되는지 네.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진짜 이 영훈국제중학교 정말 그 폐쇄를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영훈중학교에서 열받으신 분들 더 긴장하십시오. 부자들이 돈 싸들고 카피온란이 몰려간 이유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려고 그랬을까요? 뒷장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한진그룹 큰딸 원정 출산 논란, 미국 발령 2달 만에 아이 낳아. 미국인 만들려고 하셨군요. 동아일보입니다.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원정 출산 논란. 3월 2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윌리셔 그랜드 호텔 재개발과 하와이 와이키키 리조트 호텔의 리노베이션 프로젝트 총괄 담당으로 임명됐는데 만삭인 임산부에게 이례적으로 해외 근무를 시킨 이유를 알고 보니까 바로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배경이 그 쌍둥이를 낳은 모양인데요. 김 기자, 예. 지난 4월 초에 하와이로 갔는데 주말에 아기를 낳았다면서요? 그러니까 예, 거의 한 이번- 달 한 반 남겨두고 한 거네요. 임신 8개월 때 이제 미국으로 이제 말로는 업무차 이제 미국으로 갔다고 하는데요. 8개월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원전 출산을 갔다고 보면 그렇군요. 맞는 얘기 같습니다. 예. 근데 대한항공 오너에 따르면은 대한민국에서 거의 0.0000 뭐 몇 퍼센트 안에 들 위치인데 왜 미국 시민권이 필요했을까요? 뭐 한국인으로서도 충분히 잘 살겠지만 네. 이제 남자로서 병역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네. 병역의 의무를 회피하려서 이제 원전 출산을 한 게 아닌가라는 게 이제 가장 큰 그러니 무조건 의문입니다. 미국 땅에서 났으니까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거죠. 예, 미국에서는 이제 숙지주의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요. 네. 뭐 부모가 이제 한국 국적이라도 미국에서 낳으면 이제 네. 미국 시민권자를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 대한항공 뭐라고 해명을 하는 것 같은데. 대한항공 공식적으로는 이게 이제 업무차 간 거고 네. 이제 여기서 이제 난 아이는 앞으로 이제 병역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게 또 이제 취재한 바에 의하면 네. 이게 아기를 낳기 전부터 한 2주 전부터 대한항공은 되게 전전긍긍을 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그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은 이게 분명히 마땅히 비판받을 일인데 이거 네. 계속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다. 네. 그 오너가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오너가 한 말을 안 들어줘요?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박사님. 요즘에 그 신통방통이 자꾸 재벌 자꾸 비난하는 내용으로 되는 네. 것 같아서 저도 상당히 걱정됩니다만 재벌이 건전한 재벌은 저게 비판할 이유가 사실 없죠. 물론입니다. 그럼요. 네? 열심히 창의력 발휘하고 열심히 남들보다 잠 안 자고 일하시는 분들 돈 버는 걸. 그런데요. 예. 이거 저는 언론에서 문제 제기하는 게 좋습니다. 네. 문제를 제기해서 네. 우리 국민들의 평균 수준을 높이는 거죠. 네. 과거에는 이런 거 손도 못 댔습니다. 특히 이 큰 언론 대형 언론사에서는 이런 문제를 공격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은 달라진 것이고 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사회적으로 공론을 형성함으로 인해서 네. 살아있는 국민의 여론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 문제가 근본은 뭐냐면은 이제 병역 문제는 한 20년 뒤의 문제니까 네. 당장은 뭐냐면 대한민국에서요. 네. 기득권 체제라고 하는 것이 네. 얼마나 강고한 것이냐. 네. 미국 시민권을 따면 그 자체가 특권이 되고 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민은 2등이 되는 네. 왜 대한민국을 그렇게 만들고 있죠? 그렇군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것이 안 되면은 네. 우리 사회 기득권 세력은 어떤 경우에도 업무가 아니라 병원에 치료를 하러 가더라도 네. 미국에 가서 시민권을 얻으려고 합니다. 네. 막을 수 없는 거거든요. 이 사회에서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2등으로 만드는 국민 그 체제 건강한 것인가? 한번 그런 문제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여기 앉아 있는 2등 국민들이 좀 앉아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기가 차서 참 윤중천 유명한 이름입니다. 원주 별장 성접대 사건 그 의혹을 받고 있는 분 대우건설 전 사장에게 고가의 그림 보냈다. 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윤 씨, 대우건설 사장의 그림 로비. 최근 사퇴한 소종욱 대우건설 사장이 성접대 로비를 벌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고가의 그림을 받았는데요. 이게 그 신문로 대우건설 본사에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경찰이 압수수색하면서 한 임원의 사무실에 걸려있던 문제의 그림을 압수했습니다. 김 기자, 예. 이거 어떤 그림이에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네. 이제
그 유명 서양화가 박모 씨의 이제 소나무 그림으로 알려져 네. 있습니다. 이 소나무 그림은 이제 청와대 국무회의실 앞에도 이렇게 네. 크게 이제 그려져 있는 들어가 있는 그림인데요. 네. 이게 뭐 시가가 뭐 수천만 원에 달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얼마짜리라고요? 수천만 원이요. 이거 알려지고 500만 원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진술은 이게 최근에 이제 작가 박 씨가 경찰에 와서 이제 윤 씨가 와서 자기한테 500만 원을 주고 그림을 네. 샀다고 하는데 이제 실제로는 이제 그림 가격이라는 게 정가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거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근데 원래 이 사람은 저 서정국 회장은 돌려주려고 했는데 네. 그냥 받았다. 그럼 뭐 돌려주려고 했는데는 필요 없는 말 아니에요? 그냥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우건설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서정호 회장이 이제 아니 윤 씨가 먼저 이 그림을 네. 이제 속칭 이제 브로커라고 하는 장 씨를 통해서 이제 그림을 서 사장에 건넸는데 네. 서 사장은 이거를 이제 안 받겠다 돌려주라고 이게 반려를 했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이제 실무자가 이거 돌려주려고 해보니까 이제 그 브로커가 이제 또 대우건설 출신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선배가 이제 그냥 갖다 써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쓰기는 그림을 어디다 써? 그러니까 갖다 걸어라. 네, 갖다 걸어라 이렇게 했는데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네. 최근에 뭐 이제 임원실 앞에 뭐 벽에 걸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림의 대가로 뭘 받긴 받았죠? 그거는 이제 경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 같은데요. 경찰 네. 수사에서 이제 경찰이 지난 금요일 날 네. 대우건설 압수수색했던 이유가 네. 이제 그 대우건설이 2010년에 600억짜리 이제 춘천에 있는 피 골프장 공사를 하면서 네. 이제 공사 수주를 줬는데 이때 윤중천이 운영하던 이제 동인건설이 네. 240억 정도의 이제 그 하청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찰은 이 과정에서 윤 씨가 이제 로비를 해서 이 수주를 따낸 것이 아니냐 뭐 네.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한 1,000만 원짜리 그림 주고 몇백억짜리 사업을 따냈군요. 예,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네. 요 앞에 두 사례하고 여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슈퍼갑이네요, 여기도. 그렇죠. 우리 사회에 네. 근데 왜 이- 요즘 이런 뉴스만 나오죠? 이런 뉴스가 예. 많이 나오는 거는 뭐냐면 그만큼 사회가 저는 볼 때는 좀 투명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정권이 바뀌면서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있고 이제는 작은 얘기만 있어도 언론을 통해서 바로 나오기 때문에 네. 아마 저희도 이 방송에서 하고 있는 건데 네. 지금 이 문제도 결국은 윤중천 씨가 로비를 하지 않고서는 네. 사업을 할 수 없는 환경. 아. 그 이 로비에 너도 나도 무슨 네. 뭐 어디 별장에 가가지고 무슨 가면도 쓰고 하는 이런 일 그 자체가 네. 그동안의 권력의 비호화에서 네. 우리도 모르게 아주 그런 것들이 진행돼 왔구나. 네. 그러면은 권력은 뭘 하느냐? 네. 권력 같이 놀아난 거예요. 네. 그게 비극인 거죠. 그렇군요. 오늘 정말 충격적인 뉴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육사 4학년 남자 생도가 대낮에 교내에서 여자 후배를 성폭행했답니다. 축제 기간 중에 술 마시고 생활관을 데려가서 육사 사상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육사 교내에서 초유의 성폭행, 축제 음주가 발단, 6일간 쉬시, 군, 남생도 구속으로 봉합 의혹. 글씨도 큽니다. 육군 사관학교에서 대낮 생도관 성폭행. 자, 장 기자. 네. 근데 육군 사관학교에서 어떻게 대낮에 술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정신 사관생도 빠졌구만. 네, 사관생도들은 술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네. 육사뿐만 아니라 공사, 회사 다 마찬가지고요. 네. 그 생도복 그러니까 제복을 입고 품위를 잃지 않기 위해 술을 네. 마셔서는 안 되는데 네. 이 나중에 그 사병들을 지휘하고 이런 장교들이 네. 술을 마셔가지고 성폭행했다. 이 품위를 잃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완전히 개판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 술을 마신 거는 그 축제 기간, 생도의 날이라고 하는 축제 기간에 이제 술을 마셨는데 한 네. 20여 명 이렇게 모여서 잔디밭에서 지도 교수의 이제 그 주관 아래 네. 이렇게 폭탄주를 돌렸습니다. 근데 이 기본적으로 술을 마셔서는 안 되지만 네. 그 장성급 장교 그러니까 네. 장군이 또 마시라 그러면 또 된답니다. 네. 그리고 훈육관이나 네. 지도 교수 네. 이런 사람들이 이 승인을 하면 네. 술을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냥 술도 아니고 저기 소폭을 마셨다면 소주에다가 이 맥주 폭탄 해갖고. 네, 소주하고 그 맥주를 섞은 폭탄주 상당히 독하잖아요. 네. 이걸 돌려서 마시니까 그 여성도는 취해서 이제 만취 상태, 뭐 네. 정신을 좀 잃은 상태고 계속 구토를 하고 네. 이런 상태가 됐죠. 근데 이제 지도 교수가 그 여생도를 그 생활관에 쉬라고 데려다 줬는데 문제의 남자 생도가 뒤따라가서 네. 성폭행을 한 거군요. 네, 그 어떻게 해서 걸렸습니까 이 성폭행은? 아, 참, 그것도 교내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요. 네.
술에 취해서 이제 지도 교수가 자꾸 구토를 하고 여생도가 그러니까 네. 생활관으로 데려다 줬습니다. 네. 생활관으로 데려다 주고 왔는데 네. 그 남자 생도, 그러니까 4학년 선배입니다. 네. 선배가 그 슬그머니 자리를 빠져나와서 네. 그 여생도 방에 가서 여생도를 데리고 자기 방으로 데려간 겁니다. 예. 데리고 가서 성폭행을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둘 다 안 보이니까 찾으러 다녔어요. 찾으러 네. 다녔는데 이 남자 선배 생도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가지고 네. 이렇게 문을 두드려서 열어봤더니만 그렇군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남자 생도는 이제 구속이 된 건 당연한 일인데 네. 문제에 술 돌린 뭐 이거 교수들 네.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분위기가 그냥 남자 생도 개인의 문제로 처리하려는 이건 그런 아닌데 육사 예. 교장부터 책임져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이 문제는 그런 지휘, 감독 이런 걸 소홀히 했던 지도교수뿐만 아니라 네. 학교 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육사 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박사님 빠져도 아주 단단히 이 육군 사관학교 생도가 네. 육군 사관학교 교내에서 네. 후배를 그것도 육군사관학교. 사실상 강간한 건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얼마 전에 윤창중 전 대변인이 예. 미국에 가가지고 성추행 사건이 좀 잊혀지기도 전에 네. 육군 사관학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참 이거는 정말 부끄럽고. 네. 근데 이거 사건이 나온 지가 한 일주일 전에 나오지 예, 않았습니까? 6일 동안 됐다는 근데 지금까지 겁니다. 왜 가만히 있었죠? 그게 숨길라 그랬겠죠. 뭐. 쉬쉬하고 있다가 네. 그렇죠. 그 언론사 취재가 들어가니까 그때 사실을 인정합니다.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정면 얘기가 아니라 네. 숨기면 된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의식이 광범위하게 팽배되다 보니까 예. 어떤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정말로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럼 이번에 이 일과 관련해서 물론 육사 생도는 당연합니다만은 네. 그 교수 대낮에 폭탄주 술을 마시는 거는 한 잔 정도 축제 때 허용을 하는 것이 폭탄주 마시라고 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여생도가 치아리라고 마시는 거 아닙니다. 야. 자 그렇다고 말하면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네. 쉬쉬하려고 했던 당사자들 네. 또 엄중 처벌이 필요한데 처벌만 하다가 대한민국은 아마 시간 다 보낼 것 같습니다. 네. 감옥 모자라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너무 많습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한참 북한에서 무슨 도발하네 미사일 쏘네 무슨 다연장 로켓을 발사하는 이 시점에 이 육군사관학교 생도도 거의 현역 군인 같은 신분 아닙니까? 그럼요. 네. 돌았구만요 완전히. 참나. 아유 열받아. 다음 뉴스를 보면 더 열받습니다. 장애인에게 버스 빨리 내려 하면서 폭행하고 치매 노인의 무릎 꿇어 막말. 아유. 조선일보입니다. 노인에게 욕하며 촬영, 막 나가는 폐륜놀이. 이게 뭐냐면 27일 날 오전 9시에 순천 제1고등학교 학생 9명이 항상 그 교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게 적발돼서 봉사활동을 보냈는데 교내 봉사활동에서 태도가 달라지지 않으니까 징계성으로 외부 봉사활동을 내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외부 봉사활동 가서 이 짓을 했는데 아유 참. 장 기자. 네. 근데 왜 외부 봉사가 징계예요? 나 그거부터 나 아침에 신문 읽으면서 이해가 안 가던데. 예, 뭐 징계를 외부 봉사를 내보내는 게 징계가 됩니까? 그 원래- 의식 구조가 참 의심스럽던데. 그러니까 그 징계 규정에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있는데 그 교내 봉사가 원래 1차적으로 했었는데 네. 저희 취재진이 어제 해당 학교를 가봤더니만은 네. 이제 학교 측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문제아들이다 좀 네. 기본적으로 1학년 때부터 계속 담배를 폈었고 네. 화장실에서 이렇게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다가 여러 번 적발이 됐대요. 네. 그런데 교내 봉사로 저 징계를 했는데 그게 안 고쳐지니까 네. 이제 외부에 이제 사회에 이제 그렇군요. 봉사 활동을 보냈다고 그럽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이제 할머니들 괴롭힌 겁니까? 네, 그 지금 화면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할머니 누워 있는 할머니들 보니까 좀 할머니분들이 기저귀 차고 이렇게 좀 치매성을 앓고 있는 그런 분들인데 네. 소리를 지르고 뭐 일어나 뭐 그다음에 당장 일어나지 울어. 못할까 뭐 그랬다면서요? 네, 그게 이제 인터넷 유명 웹툰의 대사를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아. 또 그걸 또 다른 학생이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예, 것 자체가 참 참 그거- 예,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변명을 했죠 학생들은. 네, 학생들은 뭐 할머니가 뭐 좀 오히려 좋아해서. 좋아해서 했다. 근데 치매나 이렇게 좀 정신을 좀 온전하지 않으신 할머니들이 뭘 아시겠습니까? 근데 거기다 소리를 지르고 네. 이제 그걸 재밌다고 웃고 그걸 또 인터넷에 올리고 그러니까요. 학교에서는 인솔교사도 따라 보내지 않고.
네, 뭐 학교 측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몇 번 이렇게 사회봉사 활동을 간 곳이기 때문에 네. 예, 뭐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인솔교사를 보내지 않았다. 근데 학교 측도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저희 취재진이 가자마자 네. 그 바로 학교 그 당국 그 관계자들이 죄송하다. 이렇게 정말 사과드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호자들한테 가서 직접 또 사과를 했다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아주 중징계 조치를 내릴 중징계가 거다. 뭔데요? 지금 그쪽 얘기는 퇴학이나 전학 뭐 이런 식으로 전학이 어떻게 중징계입니까?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더 이상 있지 못하게 네. 하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격리 상태에 두고 있다 학생들을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 박사님이 오늘은 정치평론이 아니라 사회평론을 하시는데. 네네. 아유, 진짜 이건 어떻게? 저 이제 동영상 봤어요. 아, 보셨어요? 그래서 워낙 하도 많았으니 뭔가 네, 도대체 네. 뭔가 예. 봤더니 다 보고 난 다음에 느낌이 네. 정말 막장이다. 네. 폐륜이다. 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앞서는 기족중학교 문제 도 네. 한번 흥분했고 네. 폐륜 고등학생이라고 네. 그랬습니다. 저는 이것을 그냥 일부 학생들의 어떤 일탈이 아니라 우리 네. 사회의 자화성이다. 예. 지금 이 순간에도 곳곳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일어나고 있는 것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 사회가 관리를 하고 있느냐. 그렇구나. 관리가 거의 빵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쉬쉬하거나 네. 아니면 그냥 대충 넘어가거나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겁을 안 내요. 예. 근데 왜 요새는 학교에서 퇴학을 못 시키죠? 퇴학을 못 시킨다 그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제일 징계가 퇴학은 이제 청소년들이니까 네. 망가져서는 감옥에 집어넣고 네, 싶으면 네. 안 됩니다만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너무 과도한 처벌은 어떻게 보면 재생, 네. 재활의 기회를 뺐으니까 네. 신중하자라고 하는 건 취지가 반영이 된 거죠. 그렇군요. 뭐 그런 취지는 옳다고 봅니다. 아, 오늘 비도 오는데 상당히 우울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학생들에게 성희롱, 여기까지 들으시면 남자가 안 좋아하시겠지만 한국예술종합학교 여자 교수가 해임됐습니다. 이분이 성희롱으로 규정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 데다 학교 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폭력적인 언행을 했다. 그래서 인권을 침해했다라고 했는데 김 기자, 예. 무슨 말을 했는데 여 교수가? 이게 입으로 옮기기 상당히 노골적인 말을 많이 했는데요. 너희 남자들은 공공만 보면 환장을 하지, 그죠? 예, 예. 공공은 뭐 어디의 일부입니까? 신체 일부입니까? 그러니까 신체를 약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예. 그다음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교수가 그러니까 무용원은 이제 정기 공연을 하는데요. 네. 정기 공연 후에 이제 고기를 먹으면서 회식 자리에서 이제 이런 노골적인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공만 보면 환장하지 뭐 네. 너희들은 뭐 성관계를 할 때 조준을 잘해라. 아니면 뭐 그 학생들한테 이제 무용을 가르치면서 네. 앞을 똑바로 못 보는 학생한테 네. 너는 자위할 때 어디를 보냐 똑바로 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성적 수치심을 줬습니다. 이 학생들은 그 앞에서 이 얘기를 들은 학생들은 여자였습니까? 남자였습니까? 남자가 대다수였고요. 간혹 여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몇 살 먹은 교수인데요, 이 교수? 이게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전 젊은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1965년생이고요. 예. 한국 나이로 이제 49살이고 49살. 기혼자더라고요. 본인은 부인한다면서요? 또 맨날 부인하네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게 이제 술자리에서 있을 수 있는 흔한 농담 수준이었다. 뭐 나는 제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내가 노골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진 않았다. 그런 부인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 기자 원래 여성이 남성 성희롱한 사례가 몇 년 전에 일어난 줄 아세요? 한 15년 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중소기업에서 중년 여성 3명이 새로 들어온 남자 1명을 계속 엉덩이를 만져서 아이고 왜 이렇게 탄탄해 하면서 수개월 동안 괴롭히다가 이 남자가 신경쇠에 걸려서 걸었어요. 그래서 성희롱 1호 사례가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마 이런 사례가 지금은 남자가 주로 이제 범인이지만 여자들도 범인으로 등장한 사례가 빈번하게 올 겁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안철수 의원입니다. 최장직 교수 신당한 노동 중시 발언에 안철수 진영 당황. 안철수 측 최 교수의 개인 소신일 뿐. 그랬는데 안철수는 뒤늦게 최 교수의 말에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안철수 의원이 이제 연대를 할 것으로 추정되는 손학규 전 지사는 야권 연대는 민주당이 중심이 돼야. 그래서 안철수와의 연대설에 왜 딴 데 보나? 왜 다른 쪽을 보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네요. 최장집 노동 진보정당 발언에 노동 정치 의제와 동의. 안철수 신당 노선 갈등 진화 나서. 아유.
안철수, 최장집 교수가 밝힌 노동중심 신당 구상에 같은 생각. 박사님. 네. 근데 처음에 나온 얘기는 이 안철수 의원의 측근들이 당황을 했다 그러는데 네네. 왜 당황을 했습니까? 저도 처음에 당황했어요. 왜요? 왜냐하면은 네. 최장집 교수가 얘기했던 네. 노동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네. 노동 계급 정당이라든지 네. 노동자 정당으로 그 얼핏 들으면 들을 수가 그렇게 있어요. 들리죠. 그건 예, 아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얘기도 이건 아니다. 네. 쉽게 말하면 안철수 진영이라고 하는 것은 네. 기존의 좌우 네. 이념의 틀을 뛰어넘는 네. 탈가치적인 정당을 지향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수 진보를 아우르는 입장인데 네. 그리고 지지층도 중도층인데 네. 갑자기 노동이 나와버리니까 네.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당황을 했는데 네. 그래서 좀 정확하게 읽어볼 대목이 네. 우리 사회에서 을을 위한 정당 네. 또는 사회적인 약자들은 대부분이 다 노동과 관련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노동 문제. 그래서 그런 노동을 사회의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노동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는 것은 맞는 얘기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안철수 의원도 동의한다고 얘기를 한 것인데 네. 처음에 들으면은 노동자 정당, 노동자 계급 정당 이렇게 아마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깜짝 놀랐고 또 이념적인 좌표가 너무 진보가 아니냐. 네. 라는 측면에서 좀 당황했을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사실은 지금 박사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도 처음에 그 당을 만들 때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라는 걸 목표를 걸고 나온 거랑 안철수의 노동 중시하고 다릅니까?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노동자 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네. 특정의 어떤 지지 계층을 중심으로 네. 정당을 만들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거는 계급 정당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대중 정당을 표방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최장집 교수가 얘기했던 것은 노동의 가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노동 문제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일상적인 어떤 이 피해라든지 네. 일상적인 어려움을 정치 의제화 시켜가지고 그것을 정치 담론으로 당의 기본적인 방향으로 삼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차원이 좀 다른 문제고. 그렇군요. 그러면은 진보 정당과 같이 하면 되지 않느냐? 네. 진보 정당들은 지금 우리도 진보 신당 등등 있지 않습니까? 네.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네. 그건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 신당이 만들어지면은 여기서 새로운 노동의 가치를 가지고 좀 더 대중적인 지지를 받는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네. 하는 것이 최장집 교수의 의도였죠. 근데 진보신당이라든가 민노당 같은 경우는 사실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를 잃은 거죠. 보이려고 하더라도 네. 힘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네. 그런데 안철수 교수 진영의 싱크탱크를 보면 네. 그 장하성 교수 노동 관련해서 상당히 뭐 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인데 그분도 나는 그 최장식 교수의 생각이나 이런 거는 전혀 들어본 바도 없다 이런 소리를 했는데 다만 이제 다시 이제 장하성 교수한테 네. 만약에 최 교수가 노동자, 네. 노동 계급이 굉장히 아니다. 네. 노동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치들, 노동의 네. 여러 가지 과정들을 네. 우리가 정치적인 의제, 정당의 의제로 삼는데 반대하느냐 그러면 그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면은 지금 장하성 교수가 추구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틀도 네. 노동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와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은 동의합니다 할 건데 이제 일부 언론에서 최장집 교수가 했던 강연의 내용이 네. 아주 압축이 돼서 넣다 보니까 장하성 교수도 깜짝 놀랐던 거죠. 네. 그런데 어제도 저희가 그 약간 이런 문제 토론을 했었는데 네. 안철수 교수라고 안철수 의원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부산에서 의사 아버지를 두고 김포공항까지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비밀과외 받으시고 서울 의대 들어가시고 그러려면 뭐 당연히 과외라든가 학원을 다녔겠죠. 그리고 쭉 그 의사 생활을 하다가 뭐 안철수 랩이라는 거 만들어서 돈도 좀 버시고 이런 분인데 그분이 갑자기 이게 나이 50줄에 들어서 갑자기 노동을 새롭게 본다?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네. 그건 뭐냐면은 가능해요? 가능하죠. 우리 사회를 네. 구조적으로 연구를 하고 네. 고민을 하다 보면은 답을 찾을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것은 자기가 살아왔던 어떤 그 환경에 따라서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만 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지만은 네. 뒤늦게 정치를 공부해 보니까 네. 왜 한국의 정치가 한국의 국민들의 삶이 진보가 되지 않는가? 네. 왜 진전이 안 되는가? 네. 따져보니까 그 중간에 결국은 정치 문제가 있더라. 네. 그럼 정치는 왜 문제가 되나? 정치는 타소가 다 많지만은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모순을 대변하고 있는 정당이 없더라. 이수본들 힘이 없더라. 네.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측면은 네. 이거는 오히려 안철수 의원의 뛰어난 능력인데 예. 다만 이것이 이제 네. 정말로 세력화가 성공할 수 있는가는 네. 차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저도 만약에 정당을 새로 하나 만든다라고 얘기하면 이런 정당이 되어야 네. 역사적으로 유의미성을 갖는 거예요. 한국 정치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비판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박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예정이 없던 생각이 나는데 네. 그렇다면 대표적인 노동운동가 출신이 그 새누리당의 김문수 경기지사인데 네.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는 자기 사실은 옛날 그 수배도 많이 당하고 구속도 당하고 그렇죠. 상당히 그
노동자의 어떤 정통성을 갖고 온 분인데 네. 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대중적인 지지도는 안 오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겁니다. 네. 자기가 노동운동을 했다 그래서 네. 끝까지 노동운동에 관철해가지고 노동자 대중의 지지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노동과 반대되는 삶을 네. 뭐 의사도 하고 큰 회사도 만들고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막판에 노동자들과 전혀 배치되는 네. 그런 정치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방금 말씀하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는 김문수 지사와 네. 안철수 의원의 행보가 정말 엇갈리네요. 네. 최종적으로 역사가 또는 국민들이 어떻게 자, 평가할지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박사님의 네. 말씀대로라면 이게 이제 노동자 중심, 우리나라의 전체 사회를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제 월급 근로자만 1,200만 명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자영업자 뭐 합치면 다 많은데 그렇죠.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노동자죠. 맞습니다. 노동자인데 그러면 이런 기치를 내세웠을 때 따라붙는 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어떤 세력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이라든가. 뭐 국회의원들이요? 네. 국회의원들은 아직은 따라붙지 않을 것 아, 같아요. 그렇군요. 예.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그 총성이 올려야 움직이거든요. 아직은 총성이라고 하는 거는 최소한 지방선거라든지 네. 또는 총선과 관련된 것이 터져야 네. 그때 한번 움직여 볼까 하지. 지금은 전혀 아닌데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잘못 갔다가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돌아가기도 어려워요. 네.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안철수 의원이 함께할 세력들인데 네. 제가 볼 때는 노동자들만이 앞서 노동자 네. 정당이 그러는데 노동자 정당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 네. 노동은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수 전문가 그룹뿐만 아니라 노동자 조직화된 노동자라든지 또는 임금 노동자라든지 또는 생활 노동자들 등등해서 다수의 우리 사회의 비주류 이 기업들은 안철수 의원의 이런 취지에 저는 동의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제 세력화 문제는 정치적인 능력이니까 논의를 하더라도 네. 그 전반적인 기조 자체는 저는 잘 설정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그 손학규 지사는 이렇게 약간 뭐 거리를 두려는 듯한 그 자세를 취하는 겁니까? 손학규 고문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소속이 민주당입니다. 네. 지금 민주당의 원로 그룹이고 네. 또 차기 대선도 생각하고 있는 분인데 네. 예를 들어서 안철수 의원 얘기 맞습니다. 그쪽으로 가서 갑시다. 그건 아니죠. 그렇군요. 더더욱이 지금 김한길 대표가 당 혁신을 하고 있고 네. 힘을 실어줘도 안 될 판국인데 그걸 갖다가 산통을 깨버리는 그런 말을 한다고 하면은 네. 전혀 비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로서는 더 중요한 거는요. 네. 그러니까 손학규 고문도 지금은 민주당 중심으로 가자. 맞는 얘기입니다. 네. 혁신된 민주당과 네. 안철수 의원이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창조적인 역할을 하겠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민주당 혁신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맞는 얘기죠. 그렇군요. 다음 뉴스입니다. 올여름에 부채하고 뭐 모시 적삼 이런 거 많이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원전 3기가 또 스톱했습니다. 올여름에 블랙아웃, 즉 대규모 정전 사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니까 또 불량 부품 때문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측도 감리기관도 전혀 몰랐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문제를 빚는 가운데 지금 주민들하고 한전이 싸우고 있는 밀양 손정탑 사태. 박근혜 대통령이 한마디 했습니다. 7, 8년 동안 뭐 하고 있었느냐. 한전 뜨끔했겠네요. 장 기자, 네. 어디가 멈춘 겁니까 원자력 발전소는? 네, 신고리 1, 2호기하고 네. 신월성 1호기 이렇게 3기가 지금 멈췄습니다. 지금 3개뿐이 아니라 더 그전에 멈춘 데도 있죠. 뭐 정비를 받는다든가. 네, 그렇습니다. 뭐 예방 정비 차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네. 전국에 그 원전이 23기가 있는데요. 네. 현재 이렇게 합치면 10기가 지금 멈춰 있는 그렇군요. 상태입니다. 어떤 부분에 불량 부품을 쓴 겁니까? 네, 이번에는 그 전에 이제 부품 납품 비리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부품설을 그 위조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네. 상당히 안전과 직결되는 부품입니다. 제어 그렇군요. 케이블이라고 해서 원전 사고가 났을 때 이거 뜨거워지니까 물로 식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냉각수를 공급하는 그런 신호를 보내주는 케이블입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는 뭐 돈 비용 때문에 시험 안 받았는데 시험 받았다 이렇게 했지만 네. 이거는 사실 외국 시험 기관에서 불합격이 난 제품인데 아. 그 불합격을 합격이라고 위조를 한 큰일 겁니다. 날 사람들이네. 그러니까 만약 진짜 사고가 났을 때 이 고온과 고압을 견뎌야 되는 그 케이블이 문제가 네.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후쿠시마 원전처럼 옛날에 원전이 계속 뜨거워지고 있는데 네. 물을 공급을 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안 될 되면 수도 있는 녹아버리는 거죠. 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박사님. 네. 그런가 하면 이제 밀양 송전탑도 사실 이 관련 기사인데 박 대통령이 이제 드디어 한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근데 이 원자력 발전소요. 네. 이게 위험한 걸 놓고 왜 이렇게 장난을 칩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의 얘기를 좀 동의합니다. 뭐 했느냐 그동안에. 네. 근데 또 반대로 박근혜 대통령 남의 일처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군요.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5년 동안에 집권당
대표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뭐 하셨습니까? 네. 본인이 한번 물어볼 문제고 네. 이번 기회에 정말로 원자력 발전소 내부에 복마전 네. 정말 발본 세관을 해야 되겠다. 네. 이대로 넘어가면 정말로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군요. 밀양 송전탑 같은 경우에도 정치권이 그동안에 뇌물나라 했어요. 네. 돈이 안 되는 문제였는지 아니면은 한자는 로비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제 와가지고 할머니들 들어놓고 문제가 터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정치권이 제 기능을 못하다 보니까 네. 결국은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그 돈을 더 드리면 또 주변에서 미리 했던 분들이 들고 일어날 테고. 돈의 문제보다도 네. 그 이전에 먼저 네. 인권의 문제고요. 동네에 송전탑 하나 들어오면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이 어떤 질병과 관련돼서 좋지 않은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충분히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네. 그분들을 이주시키면서 좀 이게 접근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네. 이제 와가지고 돈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은 자존심 상하죠. 할머니들 네. 돈 몇 푼 때문에 저는 싸운다고 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통망통 정말 우울한 뉴스의 연속이었습니다만 내일은 좀 더 밝은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뵙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